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018년도 공무원 대비 환경공학 단원별 문제풀이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교재는 수질과 대기와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에서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기출문제는 항상 유형이 좀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변할 수도 있는데 단원별 평가에서는 단원별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기초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부족한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게끔 원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문제풀이 이전에 먼저 그러니까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은 문제풀이를 공부를 하시는 이유 자체가 본인이 부족한 부분 찾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일단 수업 전에 풀어오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하는 도중에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바로 이론서를 찾으셔서 보충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것만 당부를 드리고 그러면 오늘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1페이지 보시면은 수질이라고 되어 있고 수질오염, 개론, 수질오염의 기초 파트로 되어 있고요. 항상 기출문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초 단위 환산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K2CR2O7 다이크롬산칼륨이라고 하는 COD 실험할 때 사용하는 산화제예요. 그래서 다이크롬산칼륨이라고 알아두시고 COD 산화제로 사용이 된다. 그램 당량을 물어봤거든요. K2CR2O7의 분자량은 294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가장 출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K2CR2O7의 원자가, 산화수를 아느냐, 가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K2CR2O7이 294라고 분자량이 나왔으니까 그램 당량은 1당량을 말하는 거고 1당량은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값에 나누기 산화수, 원자가, 가수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294 나누기 K2CR2O7은 교환전자수가 6개. 그래서 6가예요.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교환전자수를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환전자수를 안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6가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49 이렇게 나오고 참고적으로 K2CR2O7은 제가 문제를 변형을 한 거고요. 보통은 가장 많이 COD 실험에서 사용하는 산화제의 종류인 KMNO4라는 과망간산칼륨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과망간산칼륨 1당량을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 과망간산은 망간이 원자량이 55라서 계산하면 아마 158이 될 거예요. 그래서 158 나누기 가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과망간산칼륨 몇 가? 5가. 그래서 바로 계산식이 나오도록 산화수, 가수를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9. 1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총킬달 지수는 무엇인가? 이거 실제로 예전에 출제되었던 그러니까 기출문제에다가 다 수록하지 못한 문제들을 단원별 평가에다가 수록한 것들도 있어서 예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총킬달 지수는 무엇인가 라고 나왔는데 먼저 보시면 우리가 물속에 있는 질소를 총질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질소는 크게 유기성 질소와 질소 순환에서 말씀드렸지만 무기성 질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유기성 질소는 알부미노이드성 질소나 요소나 요산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기성 질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무기성 질소라고 하는데 이 무기성 질소의 종류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화 순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아질산성 질소, 세 번째로는 질산성 질소. 암기를 하실 때에는 잘 정리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암기하실 때는 순서대로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질산 단계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아질산성 질소로 나이트로소모너스,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되는데 관여하는 박테리아가 나이트로박터. 그래서 이 질산화 순서대로 알아두시고 이 항목들이 무기성 질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유기성 질소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근데 총킬달 질소는 뭐냐면 유기성 질소와 무기성 질소의 암모니아성 질소만 합해서 총킬달 질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킬달 질소는 유기성 질소와 무기성 질소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의 합을 총킬달 질소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고 하면 이거는 시험 문제 이런 단순하게 총킬달 질소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지만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가정을 하면 계산값을 줄 거예요. 뭐 암모니아성 질소가 50이고 아질산성 질소 30, 질산성 질소 20이고 유기성 질소가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총질소 얼마인가? 총킬달 질소는 얼마인가? 그러면 총킬달 질소는 100과 암모니아성 질소 50을 더해서 150mg/L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산 문제는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먼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총질소와 총킬달 질소의 정의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유기성 질소와 무기성 질소 중에 뭐만 더해서 암모니아성 질소만 더해서 총킬달 질소라고 하니까 정답은 3번이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3번에 여기 기초 부분이라서 단위현상 문제도 나와 있고 중화공식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3번 문제 먼저 보시면 수소이온 농도가 근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류를 내지 않기 위해서 몇 번 보긴 했는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여가지고 오류가 뭐냐면 단위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낼 때 pH는 몰퍼리터라는 단위를 붙이기 때문에 거기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5승 몰퍼리터라고 단위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몰퍼리터인 산업해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때 pH는 5잖아요. 그쵸? 5짜리인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몰퍼리터인 산업해수를 KOH라는 수산화 칼륨 순도 80%를 이용해서 중화하려고 한대요. 이때 필요한 KOH는 1리터에 몇 mg 정도인지 계산하시오. KOH의 분자량 56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산업폐수라고 하는 게 pH 5짜리인 산성폐수니까 산성폐수와 이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KOH라고 하는 수산화 칼륨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화 반응은 얘가 산성폐수에 들어가 있는 수소이온의 당량만큼 수산화이온도 마찬가지로 같은 당량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중화가 된다. pH가 7이 되는 완전 중화의 공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은 MV는 N-V-로 산성물질의 수소이온의 노르말 농도와 그 다음에 산성물질이 들어가 있는 양의 부피, 그 다음에 KOH라고 하면 수산화칼륨이라고 하지만 염기가 얼마만큼의 노르말 농도를 가지고 있고 염기 부피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노르말 농도는 EQ/L잖아요. 그러니까 EQ/L에다 부피 리터에다가 부피 리터 곱하면 어차피 당량만 남으니까 산의 당량과 염기의 당량이 같아야지 완전 중화 pH 7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중화공식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중화공식의 원리를 가지고 보통 여기에다 공식을 제가 알려드리면 꼭 산의 노르말 농도를 구하시려고 하고 산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고 염기의 노르말 농도, 염기의 부피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량값을 맞춘다고 집중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시거든요. 일단은 산성폐수를 10의 마이너스 5승 몰퍼리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몰농도라고 하는 거 있죠. 그쵸? 몰농도는 몰퍼리터라고 표시하는 건데 몰농도에다가 가수를 곱하면 바로 노르말 농도가 나와요.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몰퍼리터라고 했지만 여기에다 가수, 수소이온 몇 가예요? 1가니까 얘는 바로 10의 마이너스 5승 EQ/L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참고적으로 하셔서 따라서 산성폐수는 10의 마이너스 5승 EQ/L가 있고 이런 폐수가 얼마 있다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1리터 안에 10의 마이너스 5승 당량이 들어있다. 이렇게만 보시는 거예요. 공식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얘 도대체 몇 리터 들어있는 거야? 이거를 자꾸 찾으시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산의 당량과 오른쪽에 있는 염기의 당량의 양만 같으면 되니까 얘가 만약에 EQ/L로 단위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측항도 마찬가지로 EQ/L라는 단위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를 중화를 하려면 도대체 KOH를 몇 mg/L 넣어줘야 되겠는가 라고 문제상에 나왔잖아요. 1리터당 몇 mg 정도를 KOH를 넣어줘야 되느냐. 됐죠? 그럼 이걸 갖고 계산을 하면 몇 mg을 왼쪽에 있는 무슨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EQ로 바꾸셔야 되니까
일당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람 문제랑 나누기 가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리그램을 일단 첫 번째로 그람으로 환산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그람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미리그램 쓰시고 단위 환산의 기본은 둘 중에 큰 범주의 단위에 1을 써주시면 1g은 10의 3승 미리그램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KOH의 분자량이 56이라고 나왔으니까 56 KOH는 수산화 이온이 OH- 하나이기 때문에 원자가 1가고요. 맞죠? 그래서 1g에 해당하는 게 1EQ.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정리되시죠? 그러면 칠판 보시면은 10의 -5승 EQ/L만큼의 산이 있는 만큼 동일하게 염기도 같은 당량만큼 있어야 되는데 X값을 계산하시면 이 X값은 KOH 100%, 순도 100%짜리를 가지고 중화를 시킬 때 얘를 완전 중화를 시키기 위한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는 KOH의 순도가 80%라고 나왔으니까 생각해보세요. 80%의 순도를 가졌다라고 하면 필요한 양이 더 많이 넣어야지 우리가 100%에 가하는 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80%를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100분의 80 이렇게 한 거는 순도 100분의 80이다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으로 X를 계산을 하면 나머지를 다 이항하면 10의 -5승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56 곱하기 100 나누기 80. 그래서 10의 -5승은 다 지워주고 80분의 56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0분의 56 계산하시면 0.7 나오겠네요. 0.7mg/L. 3번에 보시면은 3번에 지금 저랑 같이 푼 이런 중화 공식에 관련된 문제들은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한 문제만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유형이 조금씩 변형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EQ/L로 출제가 됐지만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성폐수의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5승 EQ/L 있는 게 200ml 있다 이런 식으로 부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부피 곱해주시고 단위 환산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단위와 오른쪽에 있는 미지수가 있는 단위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조금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가 3번 문제예요.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0.7로 정답은 1번이고요. 4번에 보실게요. 4번에 0.23%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단위의 기본이죠. 퍼센트 100분율, 1000분율, 100만 분율, 1억 분율, 10억 분율 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예요.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센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퍼밀, 1000분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퍼센트는 100분율이라고 표시를 하고 퍼밀은 1000분율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ppm이라고 하는 100만 분율 그 다음에 parts per 100 million이라고 하는 1억 분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pb라고 하는 10억 분율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제 100분율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는 퍼센트는 분율 곱하기 100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게 부피 분율, 분율을 다른 말로 B라고 하기 때문에 부피 분율이다 그러면 부피 B, 질량 분율이다 그러면 질량 B, 중량 분율이다 중량 B 이렇게 보시라고 했고 중량 B 곱하기 100 하면 중량 100분율이잖아요. 그래서 weight per weight %가 되는 거고 부피 B 곱하기 100 하면 부피 100분율. 그래서 볼륨 per 볼륨 %. 이해 가시죠? 이론 시간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분율 곱하기 100 얘는 분율 곱하기 생략해서 쓸게요. 1000분율 분율 곱하기 100만 분율 10의 6승 분율 곱하기 10의 8승 분율 곱하기 10의 9승 문제를 푸실 때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푸시면 좋은데 그게 1분 안에 정확하게 푸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푸시려면은 시간이 조금 분율 곱하기 100, 1000 뭐 이렇게 쓰는데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분율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퍼센트를 기본으로 해서 퍼센트는 1%라고 하면 100을 지워줘야 되니까 100%는 10의 3승 퍼밀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100%는 10의 3승 퍼밀, 10의 6승 ppm, 10의 8승 ppHm이니까 그걸 비교를 해서 1%는 얼마? 10 퍼밀
그 다음에 1%는 몇 ppm? 10의 4승 ppm. 1%는 10의 6승 pphm. 1%는 10의 7승 ppb라고 정리를 해놓으시고 비교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시게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0.23%라 그랬으니까 얘가 0.23%일 때는 10 곱해야 되니까 2.3 퍼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을 ppm으로 고치시면 2300 ppm이 되는 거고, 2300000 pphm 2300000 ppb. 몇 승 해도 되는데 지금 상관관계만 따지는 거니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나오는 보기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에 나오는 지문들은 ppb와 ppm이 맞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ppb로 계산을 하셨을 때 2300000 얼마죠? 230만 ppb가 돼야 되고, ppm으로 하시면 2300 ppm이 돼야 되니까 2300 ppm 아니면 230만 ppb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으로. 사실 제가 교재를 오늘 받아가지고 제가 파일을 보내드린 파일과 그 다음에 이 교재 이 순서가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두 개를 다 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이제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하니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부산스럽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쵸? 그래서 pH 2짜리랑 pH 6짜리의 수소이온 농도는 몇 배의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하는 게 5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물어보는 이유 자체가 pH의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pH는 정의 자체가 수소이온의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값 한 개의 pH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로 쓸 수가 있고, 대괄호로 쓰면은 보통 이 이온에 다니는 몰 퍼 리터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pH는 로그 수소이온분의 1,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라고 알아두시고, 따라서 문제에서 pH 2짜리와 pH 6짜리의 수소이온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pH 2짜리는 수소이온 농도는, 저는 지금 이론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지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진짜 문제를 푸실 때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가 될 것이고, pH 6짜리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리터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것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과 10의 마이너스 6승의 비교를 하시면 몇 배예요? 10의 4승배가 나오니까 10,000배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0.01 몰 퍼 리터의 NaOH의 pH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도 실제로 출제됐던 유형이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화합물의 종류만 달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NaOH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성되는 비율이 1대 1대1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고, CaOH2 같은 수산화칼슘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비교를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6번에 NaOH의 pH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합물 자체가 수소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산성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NaOH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는 pOH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온화시키고 전리시키고 해리시킨다고 했을 때 나트륨 이온 하나와 OH-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를 시키고, 얘 보시면 앞에 있는 몰수가 얘가 갖고 있는 몰수잖아요. 그래서 이온화됐을 때 얘가 1몰 농도 들어가면 이온화돼서 나트륨 이온이 1몰 농도 이온화되고 OH-이온이 1몰 농도 생성이 된다.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 나오는 거는 0.01몰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NaOH가 0.01몰 들어갔을 때 나트륨은 0.01몰 농도 이온화돼서 생성되고 OH-이온도 0.01몰 농도 생성된다. 그럼 여기서 pH를 구하라고 했는데 pH는 못 구하니까 pH는 14-POH로 구할 수가 있고, POH 같은 경우에는 로그 OH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역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OH-이온의 몰농도는 여기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1대1대1이다 그러면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NaOH의 몰농도가 OH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되니까 그 값을 바로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14- 로그
0.01이면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 되는 거고 얘 계산하시면 얘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마이너스 1승이라 12 2승. 맞죠? 10의 2승은 2는 앞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14 빼기 2는 12. 그래서 pH는 12 값이 되는 거죠. 만약 계산했는데 좀 잘못돼서 NaOH의 pH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7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 잘못됐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NaOH, CaOH2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의 pH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는데 생뚱맞게 산성 나왔는데도 그냥 그대로 답을 체크하시면 안 되거든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니라 pH 2를 써버리는 거예요. pH 2를.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고 실수니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철저히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12예요. 다음에 이 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물의 특징으로 가셔서 물의 특징과 물의 물리화학적 영향 인자에 관련된 문제로요.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로 보시면 다음은 물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단위가 잘못된 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방직 시험 문제나 아니면 각종 그 환경에 관련된 환경공학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 첫 번째로 밀도가 무엇인지, 동점성계수가 무엇인지, 압력이 무엇인지, 점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예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술술 밀도 단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점도 단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라고 술술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뭐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외우라고 하거든요. 정의.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부피분의 질량이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럼 밑에는 부피 단위 나오면 되고 위에는 질량 단위 나오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암기를 해보실 때 밀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보시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따라서 위에는 질량 단위인 뭐 킬로그램, 밑에는 미터의 3승, 그램, 센티미터의 3승, 그램, 센티미터의 3승과 같은 게 밀리리터 이런 단위들을 써요. 여러 가지 위에는 질량 단위, 밑에는 부피 단위 나오면 아, 얘 밀도 단위로 쓸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점성계수라고 있어요. 보통 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누는 점도를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동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뿐만 아니라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점성계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지문에. 그래서 제가 동점성계수다라고 하면 이 점성계수를 다른 말로 점도라고 해요. 점도. 그래서 외우실 때 뭐라고 외우냐면 점도를 밀도로 나눈 값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점성계수다 그럼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 그래서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밀도로 나눈 값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도 먼저 할게요. 점도를 보시면 점도는 뮤라고 쓰고 점도 같은 경우에는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론 시간에 점도는 CPK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점도는 CPK다. 이게 뭐냐면 점도 단위들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점도의 단위들. 그래서 K가 뭐냐 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는 점도 단위를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SI 단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고요. 외우실 때는 점도는 CPK다. K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다.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P는 뭐냐 하면 얘보다 한 단계씩 작게 쓰면 돼요. 한 단계씩 작게. 킬로그램보다 작으면 그램, 미터보다 작으면 센티미터, 세크. 요 단위를 우리가 점도 단위 중에서 포아즈라고 부르는 점도 단위가 되는 거고요. 포아즈.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센티포아즈라고 해서 센티포아즈. 포아즈보다 한 단위씩 작게 쓰면 돼요. 그램보다 작으면 미리그램. 센티미터보다 작으면 밀리미터, 세크 이렇게 쓰여진 단위를 우리가 센티포이즈라고 해서 CP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센티포이즈라고 보통 읽기도 하죠. 그래서 점도 단위를 보시면은 미리그램 퍼 미리미리 세크,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머릿속이 잘 안 되니까 점도는 CPK다. K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다. 암기해 놓으시고 왜 점도를 먼저 했냐면 위에 동점 더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밀도 단위 알고 점도 단위 알면 나누면 단위 환산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점도를 밀도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단위 하나를 빼서 점도 단위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고 하면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니까
정리해주면 미터의 제곱 퍼 세크 내지는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 같은 것들 단위 환산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단위들이 우리가 동점도의 단위로 쓰는 단위들이에요. 정리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계속 풀이를 해드리는 거는 제가 푸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풀 때는 이 문제에는 이 공식을 쓰면 돼요 라고 하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건데 학생들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거를 몰라서 못 푸는 거거든요. 근데 공식만 알려주면 투르륵 다 풀어요. 산수만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유형으로 출제됐을 때 그 공식을 찾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공부를 복습을 안 하시면 안 늘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점도 단위가 이랬었지 밀도 단위가 이랬었지 동점도가 이랬었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론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풀어드릴 때는 미터의 제곱 퍼 세크만 나오도록 풀었잖아요. 그쵸? 집에 가셔서는 복습하실 때는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가 나오도록 여기 단위들을 CGS 단위로 환산하셔서 넣어주셔서 계산을 해보세요. 따라서 지금 1번에 보시면은 밀도는 그램 퍼 센티미터의 3승 맞는 단위고 동점성 계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점성 계수는 뭐를?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보통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 이런 단위들 미터의 제곱 퍼 세크 이런 단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틀린 것은 2번이에요. 동점성 계수는 만약에 고치시려면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미터의 제곱 퍼 세크 이런 단위들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라는 동점성 계수의 단위를 일명 스토크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참고로 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압력 같은 경우에는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이 미터의 제곱이고 센티미터의 제곱이라고 나왔죠? 센티미터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힘의 단위는 뉴턴, 다인 이런 단위예요. 이론을 저한테 안 들으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서 힘이라는 개념은 F는 다른 거 몰라도 MA 요거는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F는 힘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아실 텐데 요 힘의 단위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단위가 뉴턴이라는 단위예요. 이 뉴턴이라는 단위는 어떤 물질 1kg을 1m/s의 제곱의 가속도로 미는 데 드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다인이라는 단위도 있어요. 이 다인이라는 단위는 얘보다 한 단계씩 작게 쓰시면 돼요. 어떤 물질 1g을 cm/s의 제곱의 가속도로 미는 데 드는 힘이라고 해서 똑같이 힘의 단위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힘의 개념에 해당하는 다인을 쓴 것이고 밑에는 이 다인과 관련되는 단위들이 지금 CGS 단위이기 때문에 센티미터의 제곱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뉴턴이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미터의 제곱으로 표시를 하고 뉴턴이라는 것은 왼쪽 단위를 보시면은 MKS 단위니까 그쵸? 그리고 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일명 뭐라고 줄여서 써요?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줄여서 쓰죠. 그래서 압력에도 여러 가지 단위들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단위들을 모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의만 알고 계시면 그 정의에 맞춰서 위에는 압력 단위, 밑에는 면적 단위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번의 점성계수는 다른 말로 점도 말하는 거예요. 점도는 뭐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점도는 CPK다. K가 뭔지 외우셔야지 나머지 포이즈와 센티포이즈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K는 kg/m/s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g/m/s 그거보다 작으면 g/cm/s.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위에는 그램 나왔고 밑에는 미터/s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맞아요. 어떤 단위가 오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 지워졌는데? 뉴턴을 쓰면 미터의 제곱을 쓰고 다인을 쓰면 왜 센티미터의 제곱을 일반적으로 쓰냐 하면 단위를 맞춘 거예요. 뉴턴이란 단위 왼쪽에 보시면 킬로그램,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로 썼죠. 그럼 이거를 나눠주는 면적도 길이를 미터라고 썼으니까 미터의 제곱으로 쓰자라고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단위를 C, G, S 단위계, M, K, S 단위계라고 하는데 얘를 맞춰서 쓰는 걸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C는 길이는 센티미터로 쓰자, 질량은 그램으로 쓰자, 시간은 세크로 쓰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단위로 우리가 CGS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KS 단위계는 길이는 미터로 쓰자,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쓰자,
시간은 세크로 쓰자 이렇게 쓰는 게 MKS 단위예요. 다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CGS 단위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면적 단위도 마찬가지로 CGS 단위계로 나눠준 것이고, 그 다음에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것도 그냥 일련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1번에 있는 정답은 그러니까 동점선 계수가 틀렸기 때문에 동점선 계수를 달리 바꿔주시면 되죠.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로. 그래서 다음 중 산소가 물속으로 용해되는 폭기 속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폭기. 그러니까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제폭이라고 하는데, 이 제폭의 속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제폭의 속도에 관련된 문제가 작년도 똑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었고, 공식을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제폭이 되는 속도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그 산소의 농도가 물속에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감소를 하는지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보시면 제폭의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할 수가 있어요. 반응 속도 자체가 그거거든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어떤 산소 농도 변화가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산소 농도 변화를 계산하는 공식을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뭐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계산하는 공식은 알파 KLA 베타 CS-C 곱하기, 만약에 온도 보정이 있다 그러면 1.024T-2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산소가 얼마만큼 물속으로 전달되면서 시간에 따른 산소의 농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식이죠. 폭기 속도에 관련된 식이에요. 여기서 KLA 같은 경우에는 총괄, 물질, 전이, 개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물질이 산소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이라는 말을 빼고 산소가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개수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산소가 전달하는 데 관여되는 개수값.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나올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총괄 물질 전이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산소 전달 개수, 산소 전이 개수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KLA 같은 경우에는 산소 전달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CS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의 기호 농도가 되는 거고, C는 현재 녹아있는 실제 DO 농도가 되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T는 온도 말하는 거고, 그럼 모르시는 거는 알파 값이랑 베타 값 있어요. 알파 값이랑 베타 값. 알파 값이 어디 있냐면 KLA 앞에 있죠. 그래서 이 보정해주는 보정계수예요. KLA 보정계수. 그래서 알파 값은 KLA 보정계수고, 베타 값은 CS. 그러니까 포화 농도, 우리가 물속에 녹을 수 있는 그 포화 용존 산소 농도를 보정해주는 보정계수예요.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뒤에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 한 방에 설명을 드리려고 알파값, 베타값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CS를 기준으로 할게요.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농도래요. 그러니까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최대의 산소의 농도를 우리가 포화용존 산소라고 하는데, 녹을 수 있는 농도를 CS라고 했을 때 깨끗한 물에서 녹을 수 있는 포화용존 산소의 농도와 그 다음에 더러운 물을 폐수라고 했을 때 더러운 물에서 녹을 수 있는 포화용존 산소의 농도가 틀리거든요. 어떤 물에 더 산소가 잘 녹아요? 어떤 물에 더 산소가 많이 녹을 수 있어요?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랑 더러운 물에서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최대 양은 다르다. 따라서 그 값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알파 값이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보통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1이라는 수치를 그냥 주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얘네가 갖고 있는 의미는 CS 깨끗한 물에서의 CS와 더러운 물에서의 CS를 보정해주는 보정값으로 보고요. 외우실 때 순수에다가 베타라는 걸 넣어야 더러워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베타 값을 계산할 때에는 CS 순수에서의 포화용존 산소와 그 다음에 CS 폐수에서의 포화용존 산소 이렇게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순수에서 깨끗한 물에서의 포화용존 산소가 10ppm 녹을 수 있다 그러면 더러운 물에서는 당연히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10ppm보다는 적거든요. 한 8 정도라고 하면 이 값이 1은 넘어서는 안 돼요. 0.8 정도, 0.7 정도. 원래 정확한 수치는 이제 소수점에 따라서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베타 값은 이렇게 CS를 보정하기 위한 개수고 알파 값은 KLA 보정하는 개수예요. 산소가 전달되는데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물에서 산소가 전달되는 정도, 그 다음에 더러운 물에서 산소가 전달되는 정도가 다른다. 그래서 그 다른 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KLA도 깨끗한 물에서 총괄 산소가 전달되는 개수값, 그 다음에 폐수에서 산소가 전달되는 개수값이 다른데 KLA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폐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찬가지로 알파 값도 KLA 순수분의 KLA 폐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 값들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산소 전달 속도가 빠르려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커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산소 전달 개수가 빠르려면 KLA라는 산소가 전달되는데 개수값도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포화용존산소 물속에 녹을 수 있는 포화용존산소의 농도는 높고 현재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속에 녹을 수 있는 포화용존산소는 20ppm인데 예를 들어서 20ppm인데 현재 산소가 1ppm밖에 없어요. 19ppm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 CS-C의 의미가 뭐냐 하면 물속에 산소가 얼만큼 부족하냐 부족량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DO가 산소가 물속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산소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연계에는 항상 평형을 이루려고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산소 전달도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현재 포화 용존 산소와 현재 녹아있는 산소의 갭이 크면 클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저 공식 기억해 놓으시고 공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풀 때는 지금 2번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을 공부하기 위함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공식 한번 암기해 놓으시고 알파값, 베타값, KLA, CS, C 이런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시는 정리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볼게요. 첫 번째로 수온이 낮을수록 폭기 속도는 증가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온이 낮을수록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포화용존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불순물이 많을수록 폭기 속도는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많다라는 얘기는 현재 녹아있는 산소가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C값이 작다라는 얘기거든요. 불순물이 많을수록.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불순물이 많을수록 폭기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폭기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죠. 현재 지금 녹아있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해도가 지금 현재 녹아있는 산소가 적다라는 얘기는 DO가 그만큼 부족량이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DO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고 폭기될 수 있는 폭기 속도가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산소가 전달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물속에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은 낮아야 되고 즉 물속에 차지하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공기가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의 압력은 낮고 즉 공기는 적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압력은 높아야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압은 낮고 기압이 클수록 폭기 속도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죠. 네 번째로 보시면 물과의 경계 면적이 작을수록 폭기 속도가 감소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셨을 때 물에다 우리가 폭기를 하는 방법은 자연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체 중에 있는 공기가 녹아 들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폭기조 같은 데에서 공기방울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공기방울을 동일한 물의 면적에 공기방울을 이렇게 크게 뚫어가지고 공기방울 큰 방울을 넣는 거랑 작은 방울을 이 동일한 부피만큼 작은 공기방울을 넣어주는 거랑 누가 비표 면적이 커요? 얘가 비표 면적이 크거든요. 근데 비표 면적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부피당 표면적이 많기 때문에 물과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고 따라서 그만큼 산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물과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비피 면적이 작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과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폭기 속도가 감소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냐 하면 2번이죠. 불순물이 많을수록 현재 녹아있는 산소가 부족하고 따라서 DO 부족량이 점점점 커짐으로써 폭기하는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자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수질이 산성이면 부식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산성 부식도 있고 알칼리성 부식도 있어요. 근데 산성 부식이 부식성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산성이면 부식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두 번째로 보시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탄산이라고 했는데 유리탄산이 누구죠? 이산화탄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층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함유를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무슨 성? 약산성을 띠죠. 지하수는 약산성을 띈다. 됐나요? 세 번째로 보시면 물의 조류가 번식하면 광합성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pH는 증가한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조류의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소비하면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pH가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물을 폭기하거나 교란하거나 그러면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탈기돼요.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요즘에 탄산수 많이 먹잖아요. 그 탄산수 많이 안 먹더라도 콜라 사이다 다 누구나 먹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컵 같은 것들에 따라 놓고 계속 우리가 숟가락 같은 걸로 저었다고 생각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탄산 사이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면 H2CO3 탄산이 형성되는 거니까 계속 교란시키고 계속 밑에서 만약에 공기방으로 부글부글 넣어준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밑에서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빨대에다 공기를 푹 넣어준다고 하면 계속 뽀글뽀글 기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이다 안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탈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물속에서 제거가 되면 pH는 어때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2번이 정답이죠. 참고적으로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봐주시면 우리가 자연수의 pH를 좌지우지 그러니까 자연수의 pH를 측정했는데 이 pH가 왜 산성이지? 왜 염기성이지? 왜 중성이지?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지배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지배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산화탄소, 중탄산이온, CO3 2- 또 이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CO2 이산화탄소가 많으냐 그 다음에 탄산이온이 많으냐에 따라서 pH가 보통 결정된다고 봐요. 시험 문제 지문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자연수의 pH는 이산화탄소와 CO3 2-의 비율로 결정된다 라고 지문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보통 자연수의 pH가 염기성이다 산성이다 라는 걸 구분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CO3 2-를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죠. 이산화탄소가 CO3 2-에 비해서 많다라고 하면 pH가 산성이구나. 얘에 비해서 얘가 많다라고 하면은 pH가 염기성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표를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표를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가운데를 pH 중성 7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pH가 8에서 9 정도 사이예요. 근데 그냥 보실 때 우리가 외우시기 편하게 7 정도의 중성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산성의 기준은 pH 5 정도, 알칼리성의 기준은 pH 9 정도를 잡으신 다음에 볼게요. pH가 중성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중성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중성 쪽에서 어떤 이온들이 가장 많지라고 하고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중탄산 이온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우실 때 중성 영역에서는 중탄산 이온이 많다. 중중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거든요. 중성 영역에서는 HCO3-라는 중성 이온이 가장 많이, 중탄산 이온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산성으로 가면 갈수록 지배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어요. 얘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그쵸?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은 산성이에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알칼리성으로 영역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항목들은 CO3 2-라고 하는 탄산이온이에요. 탄산이온과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CO3 2-가 많다라고 하면 염기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얘에 비해서 얘가 많다라고 하면 산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많으면 중성인데 그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연수의 pH는 이산화탄소와 CO3 2-의 비율로 결정이 된다. 근데 만약에 말이 지분 중에 이산화탄소, 중탄산이온, CO3 2-의 비율로 결정된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중탄산이온이 많으면 중성 영역이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OH-라고 하는 수산화이온이 있어요. 근데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보통 pH 10 이상의 알칼리성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pH 10 이상에서는 OH-이온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을 넣잖아요.
수소이온 산이니까 산을 넣었을 때 산을 중화시켜주는 걸 우리가 알칼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산을 중화시켜주는 건 누가 먼저 중화를 시켜주냐면 가장 높은 pH에서 존재하는 OH- 이온이 중화를 시켜주는 거고, 이제 얘네들이 산을 중화시켜줄 수 없는데 계속 산을 넣어주면 CO3-2-가 중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HCO3-랑 반응을 해서 이제 중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네들을 받아줄 수 있는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pH가 한 4.5 이하에서는 알칼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 이론 시간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론 시간에 했는데 이게 뭐였지? 배웠던 거는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표시를 본인만의 표시를 해놓으시고 반드시 이론서 찾으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암기를 해놓으시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pH 8 정도다, 7에서 8 정도다, 요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무엇인가? 누가 가장 지배적인가?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지문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에서 8 정도면은 중성 영역이니까 중성 영역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중탄산 이온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연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질이 산성이면 부식성이 커진다. 수질이 염기성이면 보통 부식성보단 침전성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지하수는 유리탄산이 CO2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기 때문에 약산성을 띈다 라고 보시고, 3번에 보시면 조류가 번성하면 CO2를 소비하기 때문에 pH 증가하고요. 물을 교란하거나 포기하거나 끓이면 CO2가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CO2의 탈기로 인해서 pH가 증가한다. 비교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오셔서 0.25 몰롱도 CaCl2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의 이온 강도를 계산하시오.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딱 보시면 이온 강도 공식이 떠올리셔야 돼요. 이온 강도의 공식이 떠올리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온 강도의 공식들을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CaCl2라고 하는 염화칼슘이라고 했고 0.25 몰롱도라고 했을 때 이온 강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온 강도 계산하는 식은 각각의 이온의 몰 농도에다가 각각의 전하수에 제곱하시고 이걸 다 더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의 1 해주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틀리는 게 여기 뒤에는 어설프게 기억이 나는데 이 앞에 있는 2분의 1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틀려요. 2분의 1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럼 볼게요. 이온의 강도를 계산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 이온의 세기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CaCl2라고 하는 염화칼슘을 이온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CaCl2를 이온화 시켰을 때 칼슘 이온이 1몰 이온화되고 염소 이온이 이렇게 2몰이 이온화가 돼요. 그러면 1대1대2잖아요. 그쵸? 1대1대2니까 CaCl2가 0.25 몰롱도면 칼슘이 이온화돼서 0.25 1대1이니까 0.25 몰롱도 나오고 얘는 2 곱하기 0.25 몰롱도 나오거든요. 이 계산하면 0.5잖아요. 그쵸? 그럼 각각의 이온의 몰롱도 나왔죠. 근데 얘는 이온성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온의 강도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각각의 이온의 몰롱도 곱하기 가수의 제곱 더하기 CL의 몰롱도 곱하기 가수의 제곱 다 더해주신 다음에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공식에다 넣으시면은 일단 볼게요. 0.25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0.5 곱하기 1의 제곱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플러스 나오니까 요거 해놓으신 다음에 2분의 1 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0.25에 4 곱하시면 1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0.5는 0.5니까 1.5 나누기 2하라는 얘기고 계산하시면 0.75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온 강도 0.75.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 모르시면은 못 푸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온 강도 계산하는 공식 꼭 기억해 놓으시고 먼저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론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항상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의 비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제 비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온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참 잊어버릴만 하면 머릿속에서 지워질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콕콕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사실 지금 맨날 똑같은 공식들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지금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잘 까먹어갖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번만 보면 기억날 것 같은 공식들만 따로 A4 용지 같은 거에 정리를 해놓으시고 시험 일정이 나오면 시험 일정 나오기 한 한 달 전 그때부터 이제 심심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시면 아마 그래도 공식들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공식들은 따로 정리를 해놓으시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0.75로 정답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물의 용매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체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와 고체의 용해도가 틀리죠.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커피, 설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나 설탕은 찬물에 녹는 것보다 따뜻한 물에 더 잘 녹아요. 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 콜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이다 콜라에서 뜨뜻하게 먹으면 탄산 다 빠져서 맛없어요. 칙 하는 순간에 뚜껑 여는 순간에 거기 모여있던 그 공간에 빈 공간에 모여있던 이산화탄소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더 탄산이 잘 녹아 들어가냐 이산화탄소가 더 잘 녹아 들어가느냐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고요. 고체는 반대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1번, 2번 다 설명이 맞는 설명이네요. 그쵸? 3번 지문으로 가시면 예외적으로 이제 칼슘 화합물과 그다음에 예외적인 몇 개가 있는데 칼슘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탄산칼슘이나 이런 칼슘 화합물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는 것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고체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이라고 했어요. 고체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 틀렸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거의 다 틀려버렸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칼슘 화합물의 예외적인 거를 모르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체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나 칼슘 화합물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지만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고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해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라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문제풀이에 조금 다루는 문제니까요. 참고 표시하시고 넘어가실게요. 그다음에 6번 형태 때문에 6번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프를 다 지워졌네요. 그래프가 다 지워졌지만 미리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자연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연수의 pH는 일반적으로 CO2와 OH-의 구성 비율로 결정한다. 아니죠. 누구라 그랬죠? 이산화탄소와 CO3 탄산이온의 비율로 구성 비율을 가지고 pH를 결정을 한다. pH가 5보다 작으면 주로 무슨 형태로 존재하죠? 이산화탄소 형태로. 아까 그래프 그렸으니까 그래프랑 참고하셔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pH가 5에서 9 정도면 중성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약산성과 약알칼리성의 그 경계. 거기서 가장 많은 거, 중성 영역에서 가장 많은 거 누구라 그랬어요? HCO3-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성 영역에서는 중탄산, 중중 외우시고 pH가 9 이상에서는 누가 존재하죠? CO3-라는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하고 pH가 10 이상의 아주 강알칼리성 상태에서 OH-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 고쳐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정된 산이나 염기를 넣었을 때 pH의 근소한 변화를 일으키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충용액의 정의가 나왔죠. 완충용액의 정의. 완충이 뭐예요? 완충.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3층, 4층에서 떨어졌어요. 사람이 떨어지는데 밑에서 상상하기는 싫지만 밑에서 이렇게 스타이로폼 같은 뭐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몇 단으로 아니면 그 소방서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119 구급대원들의 벌룬 같은 거 띄워놓잖아요. 그럼 거기로 떨어지면은 풍선이 완충작용을 했다, 매트리스가 완충작용을 했다, 받아주는 걸 완충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완충용액은 뭐냐 하면 산이 들어가든 염기가 들어가든 원래 정확하게 깨끗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성 물질이 들어가면 pH가 떨어져야 정상이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 물질이 들어가면 pH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완충용이 뭐냐면 산이 들어가는데 pH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염기성의 물질이 들어가면 pH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액들을 우리가 완충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완충용액은 보통 일반적으로 초산과 초산칼륨, 초산과 초산나트륨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핸더슨 핫센발리의 완충방 정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도 쉽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충용액에 대한 정의를 알아두시고 완충용액의 공식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충용액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충용액이다라고 하면 강산이나 강염기를 가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쓸게요.
강산이나 강염기를 넣어도 크게 pH의 변화가 없는 거. pH 변화가 없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완충용액 pH 6짜리를 만들었어요. 강산을 넣으면 6보다 떨어져야 정상인데 pH가 6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용액들을 무슨 용액? 완충용액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완충용액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약산과 약산이 있으면 이 약산의 짝꿍인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약산의 반대. 약의 반대는 뭐? 강. 산의 반대는 염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약 염기와 반대 강산의 염으로 함유된 것을 혼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완충용액은 약산과 강염기를 섞어서 CHCOOH라는 초산과 CH3COOK라는 초산칼륨 내지는 초산나트륨 같은 것들을 섞어서 사용을 하죠. 여기 보시면은 약산이라고 해서 CH3COOH라고 하는 초산이 있고요. 이 약산은 대표적인 물질이고, 그 다음에 CH3COOK라고 하는 초산칼륨은 강염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섞었을 때 눈으로 딱 봤을 때 공통적인 게 있죠. CH3COO. 따라서 완충용액이라는 것은 CH3COO, CH3COO 같은 무슨 이온이냐면 공통 이온이 있어야지만 완충용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충용액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완충용액의 정의, 완충용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지, 완충효과는 일반적으로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핸더슨 하센발리의 완충방정식은 pH는 pKa 플러스 로그 3분의 염기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충용액이라는 것은 산성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두 개를 혼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산과 염기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지 pH 얼마짜리 완충용액이 만들어지냐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pKa 같은 경우에는 로그 KA분의 1로 바꿨을 수가 있죠. 로그 KA분의 1. KA가 뭐죠? 산해리상수예요. 산해리상수. 그래서 산해리상수 플러스 로그 3분의 염이라고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공식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번 볼게요. 제가 이 공식도 왜 먼저 설명을 드리냐. 뒤에 이제 계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저건 절대로 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거 체크해 놓으시고 일단은 조금 이따 비슷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에 보시면 한정된 산이나 염기를 넣었을 때 pH의 근소한 변화를 일으키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하는데 핸더슨 하센발리의 식으로 옳은 것은 찾으실 수 있죠? 1번 pH는 pKa 다 나왔는데 pH에 관련된 식이 pOH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아니고 지금 둘 중에서 플러스 로그 3분의 0이에요? 0분의 3이에요? 3분의 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식 제어에 관련되는 주요 변수는 랑겔리어 포화지수라고 하는 LI예요. 이거 제가 수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랑겔리어 포화지수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랑겔리어 포화지수는 계산하는 식이 실제 pH에서 평형상태 pH 빼주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론 시간 설명드릴 때 실제 pH, 실제로 내가 물에서 pH를 측정한 값과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화학 평형이었을 때 pH 값을 이론적인 pH를 계산해서 이 값을 차로 계산하는 게 랑겔리어 포화지수다라고 했거든요. 1번 설명 보면은 랑겔리어 포화지수는 평형상태 pH에서 직접 측정한 pH로 계산한다. 틀렸죠? 반대로 나오셔야 되죠? 직접 측정한 pH에서 평형상태의 pH를 빼줌으로써 계산하는 게 랑겔리어 포화지수고요. 이 값을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물이 안정하다, 아니면 이 물이 침전이 되어 있다, 아니면 이 물이 부식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랑겔리어 포화지수가 0이다라고 하면 포화평형 상태예요. 따라서 부식도 일어나지 않고 침전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랑겔리어 포화지수가 딱 0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랑겔리어 포화지수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0보다 큰 경우. 그럼 랑겔리어 포화지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실제 pH가 크다라는 얘기니까 실제 pH가 큰 경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너무 많은 양이 녹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랑겔리어 포화지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녹아있는 과포화 상태라고 보는 거죠. CO3, 그러니까 랑겔리어 포화지수가 탄산칼슘을 기준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aCO3가 너무 많이 녹아있는
과포화 상태다. 얘가 많이 녹아있어야 CO3-2-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염기성을 띨 수 있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CO3-2-가 많이 존재하면 pH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얘가 과포화 상태이고 과포화 상태에서는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녹았기 때문에 침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과포화 상태에서 랑겔리아 포화 지수가 0보다 크면 침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관 내에서는 물에 부착돼가지고 스케일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형성하면 부식이 어때요? 어떤 산성물질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관에 직접적으로 부식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랑겔리아 포화 지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녹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CaCO3가 용해가 되는 상태로 따라서 부식이 발생을 할 수 있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랑겔리아 포화 지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 문제 나올 게 저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의 안정도를 판정하는 거고 어떤 부식성과 침전성을 판정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보면은 1번은 틀렸고 2번에 보시면 랑겔리아 0이면 랑겔리아 포화 지수가 0이면 침전성이 크고 과포화 상태인가요? 아니죠. 침전성이 크려면 랑겔리아 포화 지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0보다 커야 되고 밑에 3번에 보시면 랑겔리아 포화 지수가 0보다 크면 평형 상태다. 아니죠? 랑겔리아 포화 지수가 0이면 평형 상태다. 침전물 생성을 방지하고 부식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랑겔리아 포화 지수가 0보다 작으면 부식성이 크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로 CaCO3가 용해가 돼서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은 설명이고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반응 속도에 관련된 식으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0차 반응은 반응 속도에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이 있는 거 아시죠? 물론 0.5차 반응도 있고 2분의 1차 반응도 있고 뭐 마이너스 0.5차 반응도 있고 반응 차수는 어떤 실험에 의한 경험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수의 값, 음수의 값, 분수의 값 다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반응 속도에서 0차 반응과 1차 반응과 2차 반응이라고 했을 때 볼게요. 반응 속도의 기본식은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얼마만큼 변하냐 이걸 갖고 반응 속도라고 하고 보통은 K 곱하기 C의 M승이라고 계산을 해요. K는 반응 속도 상수가 되고요. C는 반응물의 농도, M은 반응 차수 이렇게 계산을 하죠. 사실 0차 반응 볼까요? 0차 반응은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그냥 간말하고 이거 줄여서 쓸게요. 반응 속도는 K 곱하기 C의 0승, 반응 속도는 K 곱하기 C의 1승, 반응 속도는 K 곱하기 C의 2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0차 반응은 이라고 했어요. 1번 지문 보시면 0차 반응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반응물의 농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무관하다. 칠판 보시면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는 반응 속도 말하는 거고 0차 반응은 얘가 1이던 1의 0승은 얼마예요? 1이에요. 100의 0승은 얼마예요? 1이에요. 1000의 0승은 1이에요. 0차 반응이다 라고 하면 반응물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맞는 설명이죠. 만약 1차 반응이다 그러면 반응 속도는 농도에 무슨 반응? 비례하는 반응. 2차 반응이다. 반응물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반응. 이해 가시죠? 0차, 1차, 2차 비교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분한 결과식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0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CT 마이너스 C0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 1차 반응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2차 반응은 CT분의 1, C0분의 1은 K 곱하기 T 이렇게 공식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저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2번 질문 볼게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감소나 하천에서 이 BOD 제거하는 거는 다 1차 반응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BOD식 아세요? BOD식? BOD 소모공식, 잔류공식 아시죠? BOD 잔류공식에서 BODT는 BODU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BOD 공식 이해 가시죠? 그래서 BOD 계산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거 계산하는 공식은 1차 반응에 의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시간과 농도의 역수가 라고 했어요. 시간하고 농도 나왔기 때문에 적분한 결과식에서만 시간이 이제 제시가 되잖아요. 시간과 농도의 역수가 직선이 되는 반응식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농도의 역수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농도 그대로고 얘는 농도의 상형대수 값 씌운 거고 자연대수 값 씌운 거고 농도의 역수 나온 거 얘밖에 없거든요. 몇 차 반응이에요? 2차 반응이죠. 그래서 시간과 농도의 역수가 직선이 되는 반응은 몇 차 반응? 2차 반응. 반대로 시간과
ln 값, 예를 들어서 뭐 자연대수의 농도값과 직선이 되는 반응을 찾아라 라고 하면 1차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이나 생물학적인 반응은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해요. 옆에 보시면 비표 면적은 작을수록 반응 속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비표 면적 클수록.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문제니까 풀어보시는데 4번 정답은 간단하지만 1번, 2번, 3번 정리를 안 하시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10번에 넘어가셔서 하천수의 pH가 8이래요. 그럼 머릿속으로 pH가 8이면 수소이온은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8승이구나. 바로 나오시고 하천수의 중탄산이온과 탄산의 그 비율을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HCO3-와 H2CO3의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로 옳은 것은 밑에 보시면은 단 조건에 탄산이 수소이온과 중탄산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 평형상수라고 하는 게 K값이 10의 마이너스 6.3이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평형상수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평형상수가 H2CO3라는 탄산이 물속에서 이온화됐을 때 수소이온 하나와 HCO3 마이너스 중탄산이온으로 이온화된다는 조건 하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를 화학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형이 관계하는 평형상수를 K라고 하죠. K는 어떻게 구해요? 반응계의 몰롱도의 곱과 생성계의 몰롱도의 곱으로 계산을 해요. 따라서 H2CO3 분의 생성계의 몰롱도의 곱, 수소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HCO3-의 농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평형상수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답 나왔죠? 그쵸? 뭘 구하라고 나왔냐면 얘 구하라고 나왔거든요. 얘. 그러면 얘 나왔잖아요.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죠? 10의 8승이라고 하지 않았나? 10의 8, 마이너스 8승. 그쵸? pH 8이니까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8승 넣고 얘가 아마 10의 마이너스 6.3 이렇게 제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얘 중탄산 이온과 H2CO3의 비율과 HCO3- 라고 하면 요것만 남겨놓고 수소이온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0의 마이너스 6.3 요거 계산하시면 어차피 10의 8승 한 거랑 똑같잖아요.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의 8승과 10의 마이너스 6.3 한 거랑 똑같으니까 로그에서는 이 위에 있는 지수는 더해주시는 거죠. 8에서 6.3 빼주면 1.7, 10의 1.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은 마이너스라고 나왔으니까 정답 4번이네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요. 11번. 같은 농도의 CH3COH 초산과 CH3COONA 초산나트륨이 동일한 양으로 포함된 용액의 pH는 단 pKa는 5.75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먼저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완충방정식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봤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완충방정식이 이 문제를 보고 생각이 나느냐 안 나느냐예요. 그쵸?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아까 얘를 초산나트륨 아니면 pKa 이런 식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아까 안 지웠으니까 여기다 바로 대입하도록 할게요. pKa 값이 나왔어요. 그쵸? pH 값을 계산하는 건데 pKa를 계산했는데 5.75 대입하시고 플러스 로그 산과 염이 산이 CH3COOH고 염기가 CH3COONA 그러니까 초산 나트륨이라고 나왔는데 동일한 양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양이니까 얘가 1이면 얘도 1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고 어차피 나눠주시면 얘가 1 값이 되는 거니까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에요. 따라서 pH 바로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5.7. 충분히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셔서 보시면 되고요. 12번 볼게요. 산소 전위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옆에 보시면 친절하게 공식이 나왔어요. 그쵸? 이 공식이 dt분의 dO는 알파 KLA 베타 CS-C 곱하기 1.024의 T-20.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그 공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dt분의 dO는 단위 시간당 산소 변화율을 말한다. 맞죠? 시간당 산소가 얼만큼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산소 전달하는 속도에 따라서 산소가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베타 값 보시면 베타가 어디 앞에 붙어 있느냐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누구 앞에 붙어 있어요? CS예요. 그래서 CS 포화용존 산소의 그 폐수와 순수를 보정하는 보정계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값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KLA를 보정하는 보정계수 값이니까 읽어보시면 베타는 대상 물과 증류수의 CS 비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알파는 대상 물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써드린 폐수
그 다음에 증류수와 KLA 비율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보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KLA가 제포의 개수인가요? 아니죠. 산소가 전달되는데 관여하는 개수값. 그래서 원래 명칭은 총괄 물질 전이 개수, 다른 말로 산소 전달 개수, 산소 전이 개수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게 KLA 값이에요. 단위는 시간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시간의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1승 차원으로 써놓으시고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정답은 4번이에요. 되셨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